MZ 남성들 파고든 트럼프, 젊은 우클릭이 갈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트럼프의 당선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실세 중에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정상 간의 통화에도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통화에 일론 머스크가 배석을 했다라는 대목이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통화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배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시죠. 지도자 간 통화에 참석한 머스크, 놀라운 정치, 경제 권력을 축적했다. 요직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캠프에 베팅한, 기부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예뻐 보이고 든든해 했겠습니까? 승리 연설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언급합니다. 그 대목도 들어보시죠.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You know, he spent 2 weeks in Philadelphia and different parts of Pennsylvania campaigning. And I'm saying only Elon can do this. It must be an Elon. And that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도움 말씀 주실 전성훈 전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전 비서관님, 네. 일론 머스크라고도 안 해요. 일란. 네. 일란. 정말 격이 없고 친하고 친근하고 예.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계속 얘기해요. 네. 일란. 네. 대통령 간 정상 통화에도 일란이 배석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둘이 일단 다 사업가 아닙니까? 네네. 이 둘이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로 좀 서로 이제 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 트럼프로서는 좀 상당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바이든으로 쉽게 가는가 했더니만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어려울 때 그냥 바로 앨런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좀 그 활기를 되찾았어요.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사업가적인 기질로다가 선거 판세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 조직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뭐 돈을 댄 것은 물론이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정말로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전성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네.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소위 정부 효율성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정부 개혁위원회, 이거 관직이에요? 예,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맡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장관급 인사군요. 그걸 그렇게 특임 장관과로 봐야죠. 네. 그거는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들을 빼고 소위 그 딥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그 철밥통 공무원들 이렇게 뭐 자르고 이런 걸 좀 하겠다는 건데, 저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해서 X를 만들었잖아요. 네. X를 만들자마자 머스크가 한 게 대량 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가적인 기질을 이제 정부 운영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앨런 머스크한테 큰 역할을 부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정상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정상이 누구와 친한지, 누구와 가까운지, 누구와 어떤 긴밀한 얘기를 하는지를 사실은 상대국 입장에선 분석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전략 외교도 짤 수 있기 때문에 네. 머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테슬라 하면 또 한국에서도 잘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차기 스타쉽 우주선에 LG 배터리가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머스크 비롯해서 몇몇 새로 부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물론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이제 정보력을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호의적으로 이제 돌리는 거, 그런 작업이 지금
제 생각에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였을까요? 골프와는 거리가 멀었던 윤 대통령도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라는 소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에 대화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이른바 골프 외교로 트럼프와 매우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으면 이게 쉽진 않거든요. 저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저런 소식이 이제 트럼프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트럼프에 접근하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과 동시에 트럼프가 상징하는 새로운 미국에 대한 보다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바이든의 미국도 아니지만 그 이전 공화당 대통령 정부의 미국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개혁 세력, 그 서민 중심의 개혁 세력의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기조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세심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북한 문제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의 방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때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압도적인 재당선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한 명 더 부상되고 있는데 막내 아들 베런의 조언 덕분에 이른바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미국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막내 아들의 조언에 따라서 미국의 유명 유튜버 방송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And my son Barron says hello. He's a great young guy, but he's a big fan of yours. What's up, Barron? Yeah, Barron's awesome. He's a great kid. Amazing. He's tall, guy. very tall. He's tall, good. You know- And by the way, the youth is so important because youth tends to be Democrat, and as they get older, they become Republican. All I know is my kids say, "Dad, you have no idea how big this interview is."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막내 아들 덕분에 2대 남을 잡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인터뷰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라고 말했다라며 유명 유튜버와 이른바 합방을 하기도 했었지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 계기로 매너스피어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이 남성 중심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베런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 외교를 준비하려면 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돼요. 함께 보시죠. 자, 저 인물입니다. 훤칠해요. 3남 2녀 중에 막내. 멜라니아 여사와의 사이에서 유일한 자녀군요. 18살, 키가 2m 6, 뉴욕대에 재학 중이기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좀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요. 네. 이번에 트럼프 캠프의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남성표를 얻는 거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평상시에는 선거에 잘 나가지 않는 많이 컸네요. 20, 30대 남성표를 예. 얻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젊은 남성들이 모이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 좀 나가서 좀 출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트럼프는 지금 나이 80이 가까운 양반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 베넌한테 가가지고 이거 아버님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베넌이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3개 채널을 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큰 그게 역할을 한 거죠. 20대 남자들한테 영향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20-30대 남자들 채널이기 때문에 네. 많이 컸어요, 베런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가 한 6년 전, 8년 전에만 해도 어린 학생. 학생이었는데 지금 키가 2m가 넘는다 그러죠. 2m가 넘어요? 예. 엄청난 성인이 됐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여성들 일각에서는 정반대로 이른바 트럼프에 대항하는 사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CNN, 트럼프 당선 후 여성 인권 후퇴 우려하는 미 여성들 사이에 한국식 사비 운동이 번지고 있다. 사비, 안일비를 썼군요. 그거를 한국 발음을 차용해서 진짜 사비라고 CNN은 보도하고 있어요. 비혼, 비출산, 비연애, 어떤 성적인 관계도 거부.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되자 사비 운동 검색이 5,000% 급증했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박상민 최고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더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게 물론 뭐 경제도 있고 안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낙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네.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와 이 트럼프 후보의 시각차가 굉장히 극명했고 당연히 그 시각차가 후보 간에도 극명했던 만큼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대선 직후 구글에서 저 사비 운동이라는 것이 검색이 되고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현상은 이 옛날 트위터죠. 이 X에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어떤 여성 혐오 발언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뭐 주방으로 돌아가라든지 뭐 너의 몸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이런 식의 어떤 여성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단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도 관측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이게 대선 때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이런 문제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젊은 세대 간의 성별 갈등으로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급증하게 되면서 여성들도 그에 맞서서 어떤 일종의 반대하는 움직임 그리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런 운동들이 생겨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수원 비서관님 사실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앞선 트럼프 재임 때는 그 예, 이방카가 이제 여성 정책을 많이 내세운 바도 있었는데 이 자칫 걱정은 코리아 우먼스 4B 이렇게 되니까 한국 여성들이 다 저러는 줄 알고 좀 오해할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이제 반여성적 이런 캐릭터는 아마 그 영부인이 많이 좀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에 그 자서전을 썼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낙태 자기는 그 여성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고 남편하고 좀 결이 다르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방카도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이제 여성 트럼프 주변의 그 여성들 그 멜라니아 여사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미국 내에 여성들의 이런 반감이랄까 좀 좌절감 이런 거를 좀 그 어울러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선과 관련해서 헤일리와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내각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자, 도널드 트럼프 과거 함께 일했던 것 매우 즐겁고 감사. 하지만 헤일리와 폼페이오는 이번 내각에 초대 안 한다라는 걸 SNS에 또 올리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